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내로남불이 아니라 내실난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 실수고 네가 하면 살인이다, 뭐 그 정도 수준이요. 안녕하세요, 포이입니다. 여러분 모두 2024년 한 해 잘 보내셨나요?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한 것과는 별개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한 해를 보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올해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되돌아보면서 내년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내 삶을 행복한 방향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저보다도 인생 경험이 많으신 선배님들이 계시겠지만 저도 이제 30대 중반인 나이라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좀 명확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에 쓴 것 같이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성보다는 감성에 치우친 나라로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의 변화의 흐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감성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제 개인적인 의견을 곁들여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범람하는 PC주의와 그에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올해 초에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한다면 바로 파리 올림픽일 텐데요. 우리가 파리 하면 디자인과 패션의 나라라고 해서 개막식부터 역대급 레전드를 찍는 게 아닐까 하고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정말 다른 의미로 레전드를 찍어버린 그런 올림픽이 되어버렸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PC주의,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게 유행처럼 되어버렸는데 그걸 국가적인 행사에서 직접 목격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소수자를 억압하거나 차별하는 모든 것에 반대하는 사람인데요. 반대로 소수자이자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우선권을 주거나 그것을 조용히 외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지금 사회 분위기가 어떠냐 하면 PC적인 걸 지지하는 게 그냥 쿨하고 멋있어 보여서 멋모르고 지지하거나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미성년자나 어린 아이들일수록 이런 게 심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생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당선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동성애 정책 때문이라는 이야기까지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불편해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에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 불편해할 거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행동을 굉장히 서스럼 없이 해놓고선 이렇게 하는 건 내 자유야, 불법도 아니니까 상관없잖아 라고 하는 건 어떤 사회적으로 약속된 암묵적인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인 거죠. 버스 민폐녀, 기차 민폐남, 이런 영상 많이 보셨죠? 그 등받이를 끝까지 젖히고 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되도록 당겨서 앉는 게 예의인 거잖아요. 근데 PC주의자들은 이런 불편해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하지 않아요. 본인들 불편한 건 엄청 크게 느끼면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한 건 절대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이런 무분별한 PC주의에 우리가 대응을 하려면 PC적인 것이 사회적인 주류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우선 PC를 강요하는 컨텐츠들에 대해 철저하게 외면하고 소비하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PC가 들어간 컨텐츠를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불필요하게 PC를 끼얹거나 나에게 PC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컨텐츠는 그냥 아예 무시를 해버리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공격하고 싸우고 할 필요도 없이 그런 걸 알게 된 순간 외면해버리세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PC주의자들과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든 그것이 옳다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득을 하거나 논리를 펴기보다는 어떻게든 피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스타나 유튜브 보시면 알 거예요. 정말 그냥 지나치기 힘들게 온갖 어그로 자극적인 내용들로 영상을 올려놓고는 그거에 대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식으로 댓글을 달면 오히려 지나가던 PC들이 와서 불편하면 그냥 지나가라는 식으로 쉴드를 쳐주죠. 이른바 사이버 시녀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과 댓글로 싸우기 시작하면 그 글을 올린 사람들은 오히려 좋아할 겁니다. 댓글이랑 조회수가 늘어서 노출이 잘 되니까요. 그래서 요즘엔 아예 영상을 제작할 때부터 사람들이 봤을 때 불편하게끔, 뭔가 기분 나빠서 먼저 댓글을 달게 만들게끔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새해에는 여러분들도 PC주의자들의 이런 공작에 휘말리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겠지만 최대한 PC주의가 입혀진 컨텐츠들을 멀리하시고 PC주의 사상에 찌든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니 편 내 편 편가르기의 시대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디바이드 앤 룰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소위 갈라치기라는 용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이런 편가르기가 심한 편이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갈라치기가 굉장히 세분화되면서 인터넷상에서의 갈등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죠.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뉴진스의 전속 계약과 관련된 미니진 씨와 하이브의 갈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그냥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모의한 어도어 대표 미니진 씨랑 자회사인 하이브 간의 어떤 금전적인 갈등, 운영상의 갈등 정도로 끝날 문제였는데 미니진 씨가 뉴진스와 뉴진스 팬들을 이용해서 갈라치기 전략을 택하면서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12월 말인데도 아직도 이슈가 현재 진행형이죠. 이 와중에 미니준 씨는 260억 풋옵션을 행사하고 조용히 빠졌고 아직도 뉴진스 팬들은 하이브 알바니 어쩌고 하면서 미니진 씨를 감싸고 있는데요. 미니진 씨가 뉴진스 팬인 버니즈에 대해 아무 생각 없는 애새끼들이라고 표현한 카톡 내용이 있는데 정말 아직도 미니진 씨를 옹호하는 팬들을 보면 이분들이 진짜 사회생활도 안 해본 애기들이 맞구나 싶을 정도입니다. 아는 변호사라는 변호사 유튜버분이 뉴진스는 권력이다라는 영상을 올리신 게 있는데 저는 그분이 너무 강의파리 같아 보여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지만 아무튼 영상 내용을 보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특히 인사를 안 받아줘서 직장 내 따돌림으로 국감장까지 출석할 정도인가. 저희 회사 대표님도 제 인사를 안 받아줄 때가 있는데 그럼 저도 국감장에 출석해서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이런 갈라치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편은 무조건 그르다라는 가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우리 편이라도 잘못한 점이 있으면 그걸 직시하고 따끔하게 지적하고 남의 편이라도 잘한 점이 있으면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자체가 내로남불이 일상화된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내로남불이 아니라 내실 난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 실수고 네가 하면 살인이다 그 정도 수준이요. 일단 어떤 사람을 내 편으로 두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성적인 검증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설령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도 무조건 감싸고 보는 그런 이상한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 특히 반대 입장에서 뭐 때문에 이런 식으로까지 쉴드를 친다고 싶을 정도로 정말 가슴이 답답한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특히 우리가 편가르기 시대에 대응하려면 제3자의 관점을 다양화해야 하는데요. 일단 특정 언론사나 기사, 유튜버 이런 것만 좀 보지 마시고요. 내 편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해보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심지어 외신도 편향된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쪽 입장만 보지 마시고 양극단까지 살펴보려는 노력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미니진과 뉴진스 편이어도 하이브나 방시혁 회장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도 고민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존에 가진 입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부분이 갈등이 첨예한 부분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사람들마다 중요시하는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 의견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론을 도출해도 그 결론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대화를 할 때 넌 누구 편이지 하고 단정을 짓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되었는지를 들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나에게 어떤 생각이나 판단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도 그것을 거짓이라고 부정하는 사람이라면 새해에는 그런 사람을 최대한 멀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민한 사람의 시대, 기분 상해죄에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주변을 둘러봐도 예민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기분 나쁜 상황에 놓이게 만들면 그걸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감정에 휩쓸려 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올해 하반기에 이슈였던 동덕여대 사태도 굉장히 비슷한 경우죠. 심지어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남녀공학 전환을 발표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논의가 오갔다는 자체에 굉장히 기분이 상해서 학교를 완전 폐허로 만드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학교 기물을 파손하고 페인트 칠을 하고 동상에 빠따지를 한 그 모든 시작이 결국에는 내 기분을 상하게 해서 기분 나빠서인 겁니다. 요즘은 심지어 살인사건 같은 중범죄 같은 경우에도 사이코패스라서 정신이 이상하다거나 어떤 큰 원한이 있는 경우라기보다는 그냥 기분 나빠서 그 순간에 욱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기분 나쁨을 느끼는 예민함의 역치가 굉장히 낮고 그런 예민함을 참아낼 인내심 자체도 없는 편이고요. 이번 동덕여대 사태처럼 여러 사람이 그러한 기분의 나쁨에 동조를 해주거나 주변 상황이 받쳐주면 극단적인 형태로 표현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기분 상해죄는 앞에서 언급한 PC주의나 편가르기와도 다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는 어느 개그맨의 말처럼 잘못된 신념을 학습하고 그걸 집요하게 고집하는 건 별 문제가 아니지만 이걸 누군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 시작하면 행동까지 나서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쯤 잘못된 취향이나 신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이를 겉으로 표출하지 않고 조용히 사색하는 것도 사회적인 행동의 하나입니다. 근데 이걸 밖으로 끄집어내는 순간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부추기는 게 바로 집단행동입니다. 동덕여대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평소라면 속으로 조용히 남염하고 패미로 활동하던 그런 분들이 기물을 부수고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는 게 결국 이런 집단선동의 힘입니다. 혼자서는 못하는 행동을 집단 속에서는 서스럼 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집단 행동을 멀리해야 됩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 잠잠했던 신천지가 다시 부흥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조용하게 몰래 활동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할 정도로 세력이 엄청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줌마들 사이에서나 아름아름 하던 다단계 화장품들도 이제는 인스타를 통해서 엄청 홍보를 하고 피해자들도 크게 늘고 있죠. 그만큼 집단행동에 휩쓸리기 쉬운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올해 엄청 유행하고 이슈였던 러닝크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두세 명이 모여서 뛸 때 무슨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여러 명이 모이니까 민폐활동도 서스럼 없이 하게 되면서 논란이 되는 거죠. 논리가 아니라 쪽수로 밀어붙이는 행태, 집단적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행태가 요즘 너무 잦아 보여서 저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굳이 설득시키거나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시겠지만 일이 어려운 것보다도 사람 간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훨씬 많거든요. 살다 보면 너무 답답할 때도 있고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힘들 때도 많은데요. 중요한 건 나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발전하느냐이기 때문에 항상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2025년을 살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